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감히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컴퓨터를 켤 수도 없으며 그 어떤 손님도 만날 수 없게 된다면 그때도 돈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올까요? 대부분은 침묵할 것입니다. 그 답이 아니오라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좀처럼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죠. 시스템 없는 노력은 그저 안정이라는 예쁜 색으로 칠해진 새장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열심히 뛸수록 당신은 더 바빠질 뿐입니다. 더 바빠질수록 당신을 대신해 돈을 벌어다 줄 무언가를 만들 시간은 더욱 줄어듭니다. 귀국자 괴꾸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일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은 힘으로도 큰 효과를 내는 판을 짜서 자신이 부재 중일 때조차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자는 동안 돈을 버는 것의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이득을 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라는 기계를 완벽히 구축한 뒤 그것이 당신을 대신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덫을 간파하는 법, 스스로 흐르는 돈의 물길을 만드는 법, 그리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기다림의 계절을 견디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 눈을 뜰 수도, 전화를 받을 수도, 일터에 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의 현금 흐름은 여전히 흐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쓰러진 그 속도만큼 모든 것이 멈춰버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월급은 없습니다. 손님을 받지 않으면 매출도 없고, 몸을 써서 팔지 않으면 소득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돈은 그들이 깨어 있을 때만 살아있고, 그들이 잠들면 돈도 함께 잠들거나 심지어 숨을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귀한 자산을 팔아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가장 소리 없는 덫입니다. 당신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붐비는 길을 헤쳐나가고 8시간에서 12시간을 일한 뒤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같은 일상을 반복하죠. 이번 달 월급을 받고 다음 달에는 다시 월급을 기다립니다. 겉보기엔 안정적이고 열심히 살며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눈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계를 가장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에 걸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건강과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 말입니다. 귀국자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저 열심히 일하는지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세를 보았습니다. 오직 몸을 써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판세를 장악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고 하루는 24시간뿐이며 누구도 자신의 몸을 둘로 나누어 영원히 2배로 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당신의 존재와 굳게 묶여 있다면 당신은 현금 흐름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유지되도록 태워지는 연료일 뿐입니다. 시간 판매자들은 흔히 착각에 빠집니다. 회사가 있고, 계약이 있고, 단거리 있고, 빽빽한 일정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빽빽한 일정이야말로 당신을 조아매는 밧줄입니다. 일정이 꽉 찰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당신이 없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시간적 여유는 사라집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척 중요한 사람이라 착각할 정도로 바쁘지만 사실은 빠져나갈 길 없는 쳇바퀴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멈추면 돈이 끊기고 나아가려 해도 고작 몇 시간 더 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간단한 계산을 해보세요. 만약 일주일만 쉬어도 당신의 수입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한 달을 쉬면 삶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5년 뒤 건강이 지금 같지 않다면 지금의 돈벌이 모델은 계속 작동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답을 아는 순간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니까요. 귀국자는 눈앞의 수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투른 자는 지금 당장 놓인 바둑 아래만 급급하지만 현명한 자는 세수, 다섯수, 열수 뒤의 판세를 고민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눈을 감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탄탄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저 숨과 돈을 맞바꾸는 단기 거래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을 파는 행위가 사고의 폭을 좁힌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시급으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하면 1시간에 얼마를 받지 저녁 시간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나? 일요일에 일하면 얼마나 더 벌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이 현실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레버리지를 생각할 능력을 잃어갑니다. 소득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늦게 자고, 더 많은 일을 맡고, 수면 시간을 희생하는 것뿐이라고 믿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려 할수록 당신은 탈진에 더 가까워집니다. 누군가는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일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사느냐라고요. 맞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인생 전체가 오직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방식에 갇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시간을 팔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수의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도록 그 길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안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조금 더 큰 세장 안에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도가더자에서는 만물을 성장의 리듬에 따라 바라봅니다. 강물은 손으로 물방울을 일일이 밀어내지 않고 바람은 땅을 식히기 위해 하루 종일 억지로 울부짖지 않습니다. 영속하는 것은 스스로의 흐름, 즉 형세로 움직입니다. 억지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현대인은 오히려 애쓰는 것을 자존심의 척도로 삼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늦게까지 일한다고, 쉴 틈이 없다고 자랑하죠. 마치
탈진이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시간을 파는 이들에게는 아주 특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멈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휴가를 가는 것이 무섭고, 아픈 것이 무섭고, 고객을 잃을까, 누군가 나를 대체할까, 어느 날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소득이 자신의 출근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몸이 과부하를 경고해도 억지로 버티며 일터로 향해야 합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일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귀국자는 판세를 쥐는 자는 자신을 피동적인 위치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피동적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강요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몸을 파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 그것 자체가 피동적인 상태입니다. 자산도, 시스템도, 제품도, 부수입도 없이 오직 두 손과 시계에만 의존할 때 어떤 작은 사건이라도 당신을 바닥으로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하거나, 갑자기 고객이 사라지거나, 업계가 변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순간 말이죠.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뒤에 받쳐줄 아무런 완충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시나리오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공과금 내고, 학비 내고, 집세 내고 나면 끝입니다. 소득이 조금 늘면 지출도 그만큼 같이 늘어납니다. 그들은 이것을 현대인의 삶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제자리 뛰기일 뿐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움직이지만 재정적인 위치는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요. 수익을 만드는 자산도, 스스로 재생산되는 구조도,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할 여유도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사회가 오히려 이 모델을 칭송한다는 점입니다. 많이 일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 불립니다. 쉬지 않는 사람은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 칭송받고, 일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 대접받죠. 반면 시간 판매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는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몽상가, 게으른 사람, 혹은 앉아서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는 비난을 듣기 쉽습니다. 바로 이런 편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고방식을 전환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사회가 인정하는 틀 안에서 지쳐 죽는 길을 택하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비난받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귀국자는 여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 위에서 승리하는 법을 논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1시간 동안 가장 많이 힘을 쏟아붓는 자가 아니라 적은 힘으로도 큰 효과가 나는 판을 짜서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판이 유지되고 병사들이 움직이며 상황이 굴러가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도 돈이 스스로 흐르게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한쪽은 시간을 유일한 상품으로 팔고
다른 한쪽은 시간을 사용하여 자신을 대신해 가치를 창출할 무언가를 구축합니다. 전자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줄어 소득이 감소할까 걱정하지만 후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자신이 구축한 것들이 매일의 호흡과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시간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덫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만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망설임의 대가는 매년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25살에는 잘못을 바로잡을 기력이 있지만 35살에는 짊어진 짐이 많아지고 45살에는 기회는 여전히 있더라도 지불해야 할 대가가 훨씬 커집니다. 시간은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귀국자는 인생을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밀려날 뿐입니다. 시장은 당신에게 안정을 빚지지 않았고 고객은 당신에게 영원한 충성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 또한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이 매 순간 깨어 있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저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그 진실을 간파하는 순간 내면에서 새로운 갈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저 무작정 덜 일하겠다는 갈망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도 돈이 떨어지길 바라는 헛된 꿈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이 쉬고 있을 때조차 가치가 창출되고 돈이 흐를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파는 것이 안전의 정점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저 출발점일 뿐입니다. 목적지는 달라야 합니다. 당신을 대신해 일할 기계, 제품, 시스템, 자산,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깨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있을 때조차 돈이 흐르게 만드는 법을 알기에 승리합니다. 당신이 없어도 돈이 스스로 흐르는 기계를 구축하십시오.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것의 한계를 깨달았다면 다음 질문은 더 열심히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없어도 가치가 창출되게 할까가 되어야 합니다. 답은 아주 현실적인 두 글자. 시스템에 있습니다. 기계는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번 설정해두면 스스로 반복 작동하는 제품. 공정, 자산 혹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설계 단계에서 공을 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버튼을 누르러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귀국자는 끊임없이 돌격하는 것보다 판을 짜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서투른 사람은 수마다 일일이 힘을 쓰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미리 판을 짜놓습니다. 병사들은 자리를 지키고 경로는 명확하며 적은 힘으로도 큰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재정의 판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개별 거래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영원히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 줄 아는 사람만이 당신이 없어도 돈이 흐르는 그 경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차이를 상상해 보세요.
시간을 팔아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손님이 있어야 돈을 벌고 일정이 없으면 곧바로 굶주리게 됩니다. 어떤 이는 지식을 코스, 서식, 소프트웨어, 저작권 콘텐츠 혹은 운영팀을 위한 매뉴얼로 체계화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직접 현장에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잠을 자거나 출장을 가거나 심지어 며칠을 알아 누워도 시스템이 알아서 주문을 받고 상품을 배송하며 매출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물이 흐르길 원하기 전에 먼저 수로를 파놓은 결과입니다. 도가더자에서는 흐르는 물을 통해 조용한 공육공셔를 이야기하죠. 수로를 한번 잘 파두면 물은 스스로 긴 여정을 찾아 나아갑니다. 조급한 사람은 당장 물을 얻으려 물동이를 직접 나르지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땅을 파고 돌을 깔고 물길을 막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처음은 더디지만 나중에는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가 없죠. 대다수가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돈을 낳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동적 소득이라는 말만 듣고 자본만 넣으면 가만히 앉아 수익을 기다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동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극도로 능동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잊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실패해보고 제품을 수정하고 고객의 진정한 니즈를 파악하며 수익화와 배송 그리고 클레임 처리 방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자면서 돈을 번다는 말은 낮에 꾸는 꿈에 불과합니다. 귀국자 괴구즈께서는 판을 짜는 자라면 반드시 일시적인 것과 장기적인 판도를 만드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큰 계약 하나가 한 달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올바르게 구축된 기계는 수년간 당신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우연한 수익과 반복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전자는 소나기와 같고 후자는 우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기계란 무엇일까요? 한번 만들어두면 추가 생산 비용 없이 여러 번 판매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일 수도 있고 대본과 홍보 채널이 갖춰져 당신 대신 응대하는 자동화된 영업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명확한 모델을 가진 기업의 주식, 그리고 당신이 일일이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강력한 브랜드나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갖춘 소규모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핵심은 거창한 명칭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 질문에 있습니다. 내가 30일 동안 사라진다면 이 시스템은 여전히 가치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아직 기계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유라는 탈을 쓴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인처럼 묶여 있습니다. 메인 기술자, 회계, 고객 관리까지 혼자 다 하죠. 브랜드 이름은 내 것이지만
그 구조는 전적으로 나의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자유일지 몰라도 현실은 여전히 내 몸을 파는 것입니다. 다만 탓할 상사가 없을 뿐이죠. 귀국자는 사람을 쓰는 법과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모든 일을 스스로 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과 프로세스만으로 돌아가는 일을 분리하십시오. 깊은 개인적 흔적이 필요한 일은 남기고 반복 가능한 모든 것은 틀과 체크리스트, 기계, 그리고 팀으로 만드십시오. 많이 분리해낼수록 당신은 스스로가 병목 현상이 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계를 세우고 싶다면 돈이 될 것 같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가치에서 시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냉정히 물으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잘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여러 번 돈을 지불할 것인가? 그리고 명확한 고객군에게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고통 페인 포인트는 무엇인가? 지금 시간제로 판매하고 있는 기술 중 상품으로 패키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머릿속에만 있는 프로세스 중 글로 옮기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80%는 따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기계는 공중부양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신이 충분히 많이 해결해 본 문제에서 나옵니다. 현실에서의 반복이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가 표준화를 만들며 표준화가 되어야 비로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확장할 수 있어야 당신이 현장에 없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너무 크게 버리지 마십시오. 귀국자는 전면전에 얇은 병력을 배치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채널, 하나의 상품, 하나의 고객군을 정하십시오. 아주 작은 단위라도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모델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고객이 어디서 막히는지, 어디를 수동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신뢰가 어디서 새는지 관찰하십시오. 수정할 때마다 기계는 견고해집니다. 패배자는 완벽한 계획을 꿈꾸며 결국 시작도 못하지만 승자는 빠르게 팔고 빨리 배우며 지속적으로 최적화합니다. 자본이 많아야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치명적인 환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계가 큰 자본보다는 지혜와 규율로 시작되었습니다. 명확하게 정리된 고객 관리 프로세스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미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잘 만든 디지털 상품 하나가 평생을 갈팡질팡하며 일하는 것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소득의 12~10%를 떼어 검증된 광고 도구에 재투자하거나 새로운 능력을 배우는 습관. 그것이 진짜 자본입니다. 자본은 단지 지갑 속의 돈이 아닙니다. 자본은 오늘 내가 쏟은 공을 내일의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도가는 비어있는 것이 쓰임새를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그릇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기계도 돌아가려면 여백이 필요합니다. 일정으로 꽉 차 있지 않은 시간의 여백 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의사결정의 여백. 다 써버리지 않는 자금의 여백이 있어야 연료를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버는 족족 다 써버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계를 세울 공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하루하루 끼니를 잇는 소비자로 남을 뿐입니다. 구축을 시작하면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닥칠 것입니다. 당장은 옛날 방식이
돈이 더 빨리 되기 때문이죠. 시간제 고객을 하나 더 받고 당장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구축 중인 시스템을 팽개치고 눈앞의 일에 매달리는 시기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 구축의 흐름을 깰 때마다 당신의 기계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납니다. 귀국자는 이를 눈앞의 물을 탐내다 판을 잃는다 실세고 했습니다. 판을 지키는 자는 당장의 어려움을 견디고 판도를 바꿀 지위를 얻습니다. 진도는 매출만으로 재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재 속에서도 기계가 돌아가는 정도가 진짜 진도입니다. 지난달에는 당신 없이는 계약을 못했지만 이번 달에는 대본과 응대 매뉴얼이 있어 다른 사람이 대신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그것이 진보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수동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70%는 재사용 가능한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것이 진보입니다. 예전에는 주문을 받으려 밤을 새웠지만 이제는 예약 일정과 자동 결제, 자동 배송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이 진보입니다. 수익이 폭발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미 판은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뀌었다면 결과는 시간과 최적화의 문제입니다. 기계는 당신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80%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며 매일 살아있는 시스템이 머릿속에만 있는 100점짜리 아이디어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시장은 의도를 사지 않습니다. 시장은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 것을 삽니다. 수로가 형성되면 당신은 묘한 기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온라인에 없을 때 주문이 들어오는 기분 말입니다.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익이 발생하고 당신이 일일이 애원하지 않아도 고객이 고객을 데려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기분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연료의 신분에서 벗어나 설계자의 신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첫 신호에 너무 일찍 잠들지 마십시오. 새로 태어난 기계는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쉽게 고장납니다. 시장은 변하고 고객도 채널도 변합니다. 관찰을 멈추는 자는 시스템이 멈출 때까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뿐입니다. 귀국자는 판세를 읽는 자를 중시했지만 그 판세를 고칠 줄 아는 자도 중시했습니다. 구축이 끝이 아닙니다. 피드백을 듣고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약점을 보완하며 수익을 더 지속 가능한 운영 능력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기계를 세우는 것은 결국 당신 삶의 주권을 옮기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버는 존재에서 돈이 스스로 길을 찾아 흐르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해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한 잠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잠이 오기 전까지 당신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을 지나야 합니다. 세세를 기르는 계절입니다. 박수도 없고 성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조용한 규율과 인내로 이제 막 세운 판을 깨지 않는 시간. 힘을 감추고 판을 키우고 수학의 계절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곳은 시작할 때도 시스템이 돌아갈 때도 아닙니다. 공은 다 들였는데 소비는 줄였는데 밤은 지새우는데 계좌에는 아직 뚜렷한 신호가 오지 않는 그 중간 지대입니다.
주변에서는 언제 돈을 버느냐고 묻고 당신 머릿속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맴돕니다. 그것이 바로 수학전의 중간지대입니다. 귀국자는 이를 세력을 감추는 것 장세이야말로 판을 쥐고 있는 자의 배짱이라고 했습니다. 힘을 기를 때는 드러내지 않고 열매가 익지 않았을 때는 따지 않는 법입니다. 당장 성과를 보여주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어 하는 자는 스스로 압박 속에 내몰립니다. 의심과 재촉에 휘둘리다 결국 페이스를 잃고 말죠. 현명한 자는 뿌리가 튼튼하다면 더디다는 평판을 감수할 줄 압니다. 이 시기는 실패했다는 환상이 생기기 매우 쉽습니다. SNS의 화려한 수입 인증, 연봉을 올린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내가 지금 헛된 꿈을 꾸는 건 아닐까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그 비교 하나하나가 당신의 의지를 깎아먹는 칼날입니다. 내력이 부족하면 구축 중인 시스템을 포기하고 눈앞에 빠른 돈을 찾게 됩니다. 그 빠른 돈은 한 달을 구할지 몰라도 여러 달 공들인 판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당신은 미래의 주도권을 사기 위해 현재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공짜 거래는 없습니다. 내 존재에 덜 의존하는 수입을 원한다면 당분간은 생계를 유지하는 일과 아직 돈이 되지 않는 미래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두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착각하면 곧 지쳐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귀국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주변의 잡음이 대사를 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기도 전에 떠벌릴수록 당신은 더 큰 의심과 자존심의 상처를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아직 번 돈도 없으면서 창업 과정을 다 보여주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얼굴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품을 수정할 에너지를 고작 체면치레에 다 써버리는 것이죠. 이 계절에 침묵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의 호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대신 측정 가능한 마일스톤을 세우십시오. 이번 주에 완성한 모듈은 무엇인가? 이번 달에 시험 삼아 찾은 고객은 몇인가? 환불률은 줄었는가? 한 건의 주문을 얻기 위한 비용이 낮아졌는가? 개인 일정에서 업무를 하나라도 더 떼어냈는가? 그런 작은 숫자들은 형성 중인 세사의 심장 박동입니다. 항상 아름답지는 않겠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정직합니다. 도가는 만물이 자연스러운 박자 속에서 자라남을 봅니다. 나무는 빨리 자라라고 억지로 가지를 잡아당기지 않고 계절은 기다리는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순서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설익은 열매만을 낳을 뿐입니다. 재물 또한 이와 같습니다. 눈먼 광고에 돈을 쏟아붓고 제 살 깎아먹기식의 덤핑 전략을 펼치며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은 잠깐의 소란을 일으킬 뿐입니다. 소란이 잦아들면 숨이 차오르고 신용은 바닥나 다시 잿더미 위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죠. 재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재물을 다시 올바른 곳에 투자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처음 수익이 생겼을 때 경박한 자는 세상에 나가 자랑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수익을 다시 연료 삼아 시스템의 질을 높이고 반복되는 일은 자동화하며 부족한 역량을 채우고
닥쳐올 위험에 대비합니다. 소비를 위한 돈은 한때의 감각을 줄 뿐이지만 순환하는 돈은 당신의 품격과 입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짜릿한 감각은 일주일이면 사라지지만 쌓아 올린 입지는 수년 동안 당신의 곁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왜 즐거운 술자리를 거절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동료들은 왜 당신이 굳이 야근까지 하며 스스로를 다그치는지 의아해 할 겁니다. 때로는 당신조차 밤중에 모든 것을 꺼버리고 예전에 편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지겠지요. 예전의 삶은 비록 고단했어도 그 끝을 훤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익숙함은 달콤한 덫입니다. 변화를 요구하지 않기에 불확실한 새로운 길보다 언제나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귀국자는 지속됨과 허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시간이라는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흥취에만 기대어 사는 것은 흥이 다하면 죽고, 규율과 시스템에 기대어 사는 것은 감정이 메말라도 남습니다. 그러니 수학의 계절이 오기 전까지는 냉혹한 자기 규율을 세우십시오. 생계를 잇는 시간,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 그리고 온전히 쉬는 시간을 엄격히 구분하여 섞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에 분주히 움직였다고 해서 스스로 노력했다고 자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를 증명하겠다는 부담을 너무 일찍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목표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이 스스로 결과를 말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의 모든 논쟁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이라 해서 일일이 대신 일을 해줄 수는 없으며,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주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때로는 방향이 틀리고 제품은 팔리지 않으며 전략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급함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이유가 아니라 귀중한 데이터일 뿐입니다. 귀국자는 새를 바꾸는 유연함을 중시했습니다. 목표는 견고히 하되 길은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은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살아있는 흐름은 유지하며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가십시오. 부분적인 실패를 이유로 전체의 판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인내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 쉼없이 수정하고 단련하며 비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승자는 대중의 눈에 한없이 느려 보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어느 날, 더 이상 그 누구도 당신에게 언제 성공하느냐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답이 이미 결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다음 단계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을 감는 순간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그 돈이 다시 당신을 휘두르지 않게 하고 탐욕과 과시로 스스로 판을 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세워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핸드폰을 켜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주문 알림이 들어와 있는 풍경입니다. 고객은 당신이 자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욕구가 있고 당신의 제품이 그 욕구를 해결해 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깨어 있을 필요도
직접 응대할 필요도 없이 돈은 스스로 흐릅니다. 그 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목적지에 다 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돈이 벌리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이정표일 뿐, 결승점이 아닙니다. 그 이정표를 지나면 게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장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이 오는 방법이 아니라 그 돈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귀국자는 판을 쥐고 있는 자라면 끝까지 그 새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적을 함정에 빠뜨려 놓고도 승리에 취해 마지막 한 수에서 무너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의 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자동 수익을 만들어 놓고도 마치 수입이 무한대인 것처럼 쓰다가 1년도 안 되어 다 날려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돈이 좀 들어온다고 시스템을 방치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되었다고 해서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돈이 스스로 흐르기 시작할 때 냉철함을 잃어버려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한순간에 잃고 맙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집 안으로 흐르게 할 수도 있지만 둑이 없으면 집 전체를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균형을 강조합니다. 돈을 버느라 삶을 잊어서도 안 되고 즐기느라 재물을 지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재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구조가 견고하기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흐름은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심박수 확인하듯 매일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검토의 리듬, 최적화의 리듬, 그리고 물러날 줄 아는 리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 속에 있지, 공황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탐욕이 당신을 시험하기 전에 반드시 원칙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첫째, 자동 수익이 영원한 수익은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변하고 유행은 사라지며 경쟁자는 나타나고 고객은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방심하면 관찰하고 적응하지 않는 한 내일은 시들해질 것입니다. 현명한 자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전부를 거는 대신 여러 개의 작은 흐름을 유지합니다. 둘째, 소비가 수입의 속도를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돈이 스스로 흐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품격을 과시할 물건들 말이죠. 즐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돈마다 족족 밖으로 나갈 구멍을 찾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재정의 판에서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저 화려한 옷을 입은 가난뱅이일 뿐이죠. 귀국자는 돈을 가진 자와 판을 쥔 자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주머니 속의 돈은 위기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을 쥔 사람은 하나를 잃어도 다른 곳에서 흐름을 만들고 다시 일어설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흐름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잔액을 과시하고 매출을 자랑하고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전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랑할 때마다 당신은 타인의 시기와 빚독촉, 그리고 감언이설로 포장된 가짜 투자 기회들을 불러들이는 꼴입니다. 숨기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숨기는 것은 당신이 관찰할 공간과 결정할 시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외부에 계산된 기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함이죠. 넷째, 충분한 잠은 사치가 아니라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제 막 돈을 좀 벌기 시작한 사람들은 들뜬 마음에 잠도 자지 않고 숫자를 확인하며 혹여 기회를 놓칠까봐 밤을 새우곤 합니다. 그들은 정작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잠들이 자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잊었습니다.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도 탐욕으로 포장된 불안 때문에 스스로 그 평온함을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곡자는 이를 자반즈반이라 불렀습니다. 스스로 만든 이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진정한 주인은 건강, 맑은 정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판단력이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자산임을 압니다. 그 자산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수익이 흘러와도 그것은 짐이 될 뿐이며 남들이 대신 관리해주게 될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행동함에 있어 무위무해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흐름에 맞춰 정확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운용되면 당신은 1분 1초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갖고 전체를 조망할 공간을 확보하며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본질에서 벗어나는 기회들은 거절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물론 시스템에 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채널이 멈추고 파트너가 떠나고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조정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뱃사공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돛을 내리고 노를 저으며 다시 순풍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가 무너지면 공황에 빠지지만 견고한 기반을 가진 사람은 덤덤히 수리합니다. 기계의 부품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서 기계 전체를 버리지 않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져다 준 그 고요한 시간을 당신이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위해 쓰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가치 있는 인맥을 쌓고 몸과 마음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재정적 자유를 더 많은 일을 무의미하게 하기 위한 자유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저 일의 종류를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매일 밤 눈을 감을 때 평온함을 주는 것은 은행 앱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내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가치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는 믿음, 돈의 흐름을 지켜낼 구조가 있다는 확신, 그리고 조급함에 모든 것을 망치지 않을 침착함. 바로 그것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게으른 자의 보상이 아닙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돈이 더 이상 나를 잠들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할 만큼 현명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8시간을 푹 자고 일어나 서두르지 않으며 차를 마시며 출석 체크 대신 주간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삶.
그것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남들이 모호하다고 여긴 것을 묵묵히 쌓아 올린 세월의 결과이며 세상이 가짜 성과를 뽐낼 때 침묵할 줄 알고 돈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때 자신을 지켜낸 사람만이 누리는 결과입니다. 잠을 자면서 돈을 버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돈이 시키는 대로 눈을 뜨며 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은 사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을 두고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흐름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당신이 일하는 시간에 양해 있지 않고 당신이 잠시 자리를 비워도 계속해서 가치를 생산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의 결정권을 되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귀국자는 이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판을 짤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쉬겠다는 꿈부터 꾸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산.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 혹은 계산된 자본의 운용에서 시작하십시오. 첫걸음은 아주 작을지라도 방향만 옳다면 오늘 당신의 모든 노력은 미래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정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패키지화할 수 있는 기술 하나, 자동화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정해 매일 1시간씩만 쌓아가십시오. 1년 후, 그 1시간이 당신의 수천 시간을 살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을 깨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지금도 미친 듯이 일하지만 길을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 말입니다. 댓글에 판을 짠다라고 적으며 자신과의 약속을 다짐하십시오. 손으로만 돈을 벌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혜가 잠들지 않는 자산이 되게 하십시오.